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변함없이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핫한 소비 트렌드는 물론 소비 전략까지 알려주실 분입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최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유통가에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일명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소비 시장에 불어온 레트로 열풍, 우선은 먹는 얘기입니다. 식품업계 얘기인데 요즘 이제 유통가에서 단종됐던 인기 제품들을 재출시하는 움직임. 사실 이런 건 예전에도 있었던 시도였는데 요즘 뭐 어떤 제품들이 눈에 띄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식품업계가 단종했던 제품들을 속속 재출시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MZ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 라면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 출시했었던 제품을 이번에 다시 출시를 하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또한 화제가 됐는데요. 87년도, 2006년도에 출시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게 각각 2010년, 2021년도에 단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재출시 요청을 했고 이게 출시가 돼서 추억 소환을 제대로 했습니다. 추억의 껌도 있는데요. 네. 블루베리 맛껌, 민트껌도 재출시가 되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단종됐지만 그때마다 소비자들이 다시 출시해달라고 요청이 빗발치면서 소비자들 앞에 제품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제품명을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이제 자료 화면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대부분 박진아 아나운서는 경험을 못했던 제품들일 것 같고. 라면 브랜드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한창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라면. 뭐 과거에는 사실 뭐 지금처럼 라면 종류가 다양하질 않았고요. 그래서 뭐 출시되는 라면이 뭐 거의 뭐 몇 종류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면을 다 많이 먹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예민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맛을 또 그대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먹어보면 아 이게 정말 옛날에 먹어보던 그 라면의 맛이로구나 하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요즘 경제가 좀 어려운 시점에서 네.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옛것에 대한 그런 소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또 좀 배경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새로운 거에 대한 제품을 테스트하고 또 시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증도 해야 되고 예. 많은 또 뭐 홍보, 광고, 마케팅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된 그런 그렇죠. 제품들을 다시 이제 뭐 출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브랜드도 익숙해져 있고 네. 그런 어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절감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게 경제가 어렵다 보면 이제 과거에 그래도 뭐 좋았던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나 그리움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런 그 옛날에 그 제품들이 단종됐지만 지금도 꾸준히 그거를 그 찾는 그런 소비자들이 또 있거든요. 네. 단종됐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 또 되게 좋은 그러한 새로운 출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업체들 측면에서는 이제 불황 속에서 실패할 여유가 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검증됐던 제품으로 좀 회귀하는 현상들, 소비자들은 그때가 좋았지라고 향수의 맛을 느끼게 하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 업계도 이런 레트로 열풍이 그다지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밀레니엄, Y2K 이런 네네. 시대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Y2K 패션이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네. 보통 어떤 특징이 있나요?
뭐 통넓은 바지라든지 캡모자 또 힙한 티셔츠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Y2K 패션이라고 해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유행했던 패션을 말합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이렇게 통넓은 바지에 힙한 티셔츠를 오, 입으면서 맞아요. Y2K 붐을 일으켰고요. 블랙핑크 제니 씨도 과거 도쿄 여행을 하면서 Y2K 스트리트 캐주얼 룩을 선보이면서 이 흐름에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의 곡을 재현하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데 2003년에 발표한 10미닛이라는 곡 기억하시죠? 네. 이 곡에서 선보였던 무대 의상을 그대로 입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 인기였던 배꼽티, 크롭티, 또 빈티지한 캡모자 이런 패션 벨트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감성들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오래도록 반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건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게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지드래곤이었는데 또 지드래곤이 다시 입고 나와서 재소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이 돌고 돈다는 이야기. 가수 채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채연 씨는 2000년대 초반 중반이 또 최전성기였죠. 그렇죠. 당시에 그때 본인이 입던 옷이 요즘의 MZ 패션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관련 콘셉트의 유튜브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채연 씨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채연 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요. 2005년 당시 본인이 왕성히 활동하던 시기를 재현하는 영상들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는 2000년대를 재현한 명동을 찾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 댓글을 찾아보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레고 예쁘다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지만 전혀 위화감 없는 패션 영상을 영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점을 누리꾼들이 참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연예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온 그런 컨셉. 또 여기에 더해서 유튜버 랄라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90년대 아이돌을 또 다시 오마주한 네. 어떤 부캐 율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MZ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에도 저희가 이 영상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시절의 아이돌 가수를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연출과 비주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세대를 이제 잘파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G세대, 알파 세대 합쳐서 이 세대의 특징은 사실 이렇게까지 예전 문화들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는 측면이 또 있는데 이런 젊은 세대가 지금 이런 레트로 열풍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때론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보통 뭐 전통적인 그런 뭐 소규모 공업 지역이라든지 뭐 예. 인쇄소 뭐 골목이라든지, 근데 그런 산업이 좀 이제 쇠퇴하면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렇게 좀 많이 변모를 했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구 상권이라든지 어떤 그 서울 시내의 그런 어떤 중심 지역이 이 사실은 상권으로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산업으로서나 사실 쇠퇴기를 이제 맞이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옛날의 그 어떤 감성들 또 옛날을 또 현대와 같이 이렇게 조화시킨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레노베이션 열풍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예.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젊은 층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자극 또 새로운 어떤 관심의 그런 어떤 그 핫플레이스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수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지금 뭐 을지로 뭐 일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 레노베이션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열풍이 불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 복합적인 문화 네. 또 어떤 상업의 그런 어떤 공간으로 지금 다시 탈바꿈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현상으로 좀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거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그 감성도 사실은 그 옛날 것이라 그들이 이제 직접 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전통과 스토리들이 또 있고 그것이 또 현대의 것과 또 적절히 조화를 이룸으로써 네.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네, 패션에 더해서 소비 시장에 부는 레트로 열풍.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서울 곳곳에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던 핫플레이스들, 뭐 을지로라든지 뭐 종로 3가 근처 익선동, 서순례길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전 구도심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지역들입니다. 이제 그 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대 현대사의 한 단편을 좀 같이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젊은 세대들에게도 되고 있다. 이런 걸 또 통틀어서 이제 힙 트레디션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트렌디하면서도 자기 개성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고 또 세련된 어떤 그런 그 감각들이 돋보이는 이제 네. 그런 거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힙스터라는 그런 뭐 용어들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네. 하는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사회 심리적인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의 또 네.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개성과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적합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다 같이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SNS 등을 통해서 또 회자될 수 있고 이런 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소비를 예.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소비자층으로 자리 잡은 네. 그런 그 분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열풍에 힘입어서 기성세대들까지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힙하다는 말이 젊은 층에게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미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그 힙스러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힙한 감성들, 본인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소비재에 관심이 쏠린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도 좀 힙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세대는 사진을 찍고 노는 게 또 그걸 공유하는 게 일상일 텐데 요즘은 저화질 디지털 카메라 예전에 쓰던 거라든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필름 카메라 여기에 대한 수요도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되게 그 스마트폰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요구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이게 뭐 화수가 얼마냐 여러 가지 어떤 이 카메라에 특별한 그런 기능들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그런 사진들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 이 사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래 사진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예술의 차원에서 보면 네. 뭐 전문 사진 작가들 경우는 예전에 그런 뭐 전문 그런 그 카메라들, 예를 뭐 필름 카메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든지 그런 예. 이제 뭐 어떤 전문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고 또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되고 하다 보면 맞아요. 그런 콘텐츠를 접한 또 젊은 세대들은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좀 자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인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뭐 취미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그런 어떤 멋스러움에 좀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때 우리가 2000년도에 막 붐이 일었던 그 디지털 카메라, 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한때 상당히 많이 그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좀 쇠퇴를 했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사진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그 어떤 그 사진 그 예전에 그 디지털 카메라가 갖고 예. 있는 아날로그의 감성들 그런 멋스러움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 자극을 주면서 또 많은 것을 실제로 찾는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음악 얘기로도 좀 가보면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 감성의 상징이라고 하면 단연 LP판이죠. 여기 뭐 바이닐 같은 예전의 형태의 음반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고 조금 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CD 플레이어라든지 MP3 플레이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요즘 음원 시장에서 하나의 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장치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편리함이 우리에겐 그간 최고 미덕이었잖아요. 이런 흐름에 계속 역행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뭐 편리한 그 소비 측면에서는 뭐 디지털화라는 것이 상당한 이점을 주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디지털 어떤 매체에 담겨 있는 그 디지털 자료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 그런데 오히려 그 LP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장치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보관하기도 또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 주는 그 어떤 그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음악을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런 질감의 그런 음악을 어떤 분위기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예. 측면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뭐 친한 친구가 개인 연구실에 그 예전에 그 7080 네. 시대에 그 많은 그 LP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거 한 장에 지금 상당히 고가의 또 이렇게 맞아요. 중고 거래가 되는 네네.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마니아라든지 그런 어떤 컬렉터가 아니더라도 네네. 실제로 그거를 본인의 어떤 문화 소비의 하나의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음악을 또 즐겨 듣는 네. 그런 어떤 뭐 중장년들이 좀 많이 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장년뿐만 아니라 네네.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뭐 음악 그 LP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커지다 보니 네네. 이 젊은 층에서도 또 역시 이 LP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친구분도 그렇고 교수님도 LP 많이 들으시나 봐요. 이 얘기할 때 눈이 유독 좀 반짝이시네요. 예, 그렇죠. 옛날에 뭐 즐겨 듣던 음악들과 함께 그 LP판의 그 턴테이블에 돌아가는 네. 그 LP판 그런 그것이 쉽게 연상이 되죠. 네. 특유의 감성이 있죠. 그 시절을 또 겪어본 분들께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요즘 이 레트로 열풍에 주목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시가 박진아 아나운서가 태어나던 그 해에 네. 이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마스코트였던 꿈돌이를 좀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펼치고 있다고요? 네,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였던 이 꿈돌이가 다시 등장을 한 건데요. 꿈돌이와 더불어서 꿈씨 패밀리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네. 도시 브랜드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폰채티방 이모티콘이라든지 굿즈 상품 개발에 이 꿈돌이가 쓰이고 예. 또 박람회 참가에 이 캐릭터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3년에 꿈돌이 가족 캐릭터 꿈씨 패밀리가 새롭게 선보이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 축제 등에서 많이 활용이 되면서 5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브랜드 파워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또 교수님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지역 출신이시라고 하던데 예. 관련된 추억이 좀 대전- 많이 있으시죠? 그 과거에 뭐 엑스포가 했을 때 그 93년인가 그랬는데 상당히 뭐 외부에서 그 관람을 오는 이제 지인들이 많아서 항상 자료화면 그것을 나오는 거 네. 보면 그것을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내를 해줬거든요. 네. 저도 사실 여러 번 그 엑스포에 입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꿈돌이 마스코트였는데 사실 그때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그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상징할 수 있는 예. 상당히 좋은 마스코트가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꿈돌이 IP 지식재산권이 거의 30년이 더 지나서 다시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 전반에 분 레트로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시장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아까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자가 어떤 그 소비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그 사회 심리적인 문화적인 그런 어떤 요인도 많이 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옛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소환한다든지 네. 그런 것을 옛것에 대한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좋은 그런 그 이야기로서 네. 뭐 SNS들을 통해서 뭐 공유되고 또 확산되고 회자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좀 그 우리 그 소비자들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을 때 네. 사실 시간 여행을 해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미 지났지만 내가 잘 지나온 그 옛날에 대한 그런 추억들과 어떤 그 뿌듯함들 네. 그런 어떤 기억들과 함께 옛 것을 떠올리는 그런 어떤 소비 아이템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향수를 좀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이 심리 덕분에라도 좀 장기간 이 레트로 열풍이 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소비시장과 문화 전반에 분 레트로 이야기 최철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